사태 속에서 플라이강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내년엔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등하교 통학 차량도 단속하고 있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다음 달이면 플라이강원이 취항 2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플라이강원은 가지고 있던 비행기도 반납하고 직원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런 위기를 플라이강원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내에 안내방송을 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비행 중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한쪽에서 장비도 직접 점검합니다.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비행기 띄울 일이 줄자 쉬고 있는 비행기를 활용하기 위해 만든 특별 비행편인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운항을 안 해도 유지 비용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수익에 보태보려 이렇게 특별 비행편을 띄운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2년 전 대만과 필리핀 등 해외 노선을 취항했지만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사업 모델로 출범했기 때문에 국제선을 띄우고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데 출범하자마자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이익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운항 장려금도 국제선 중단 탓에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 운송 수입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관광객들, 백신 접종이 완료된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강원도에 관광을 시켜드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가 수익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에서는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계획했던 250억 원의 신규 자금 가운데 150억 원의 투자를 마쳤고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는 영업이익 상승은 물론 자금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국가 간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에 양양공항이 포함될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해외 관광은 언제쯤 다시 활성화될지 취항 2년을 맞는 플라이강원 앞에 놓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위기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2명으로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완화되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기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원주 13명, 삼척 5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명이 더 나왔으며 누적 확진자는 7,176명입니다. 또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환자가 어젯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사망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자구역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 비대위는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음 달 초에 도래하는 만큼 승인기간 연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자청장의 위증권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초과 수익 환수제와 재투자 계획 등의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 공무원에 대해 강릉시가 올해 초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인 전 강릉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강릉시의 복지공무원인 A씨는 다음 해 4월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A씨는 휴직기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9개월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1,275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휴직 전 소득이 있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수급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초 이와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A씨는 강릉시에 사표를 내 면직 처리됐고 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강릉시의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무급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해 소득이 없게 된 근로자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휴직 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휴직 후 이사를 다닌 동해시와 원주시에서도 4천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고 각 지자체들이 강릉시처럼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잠깐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이 큼지막하게 적힌 도로 한편을 차들이 빼곡히 채웠습니다. 심지어 정문 앞에 학원차가 정차하더니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줄 지어 내립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를 없애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시행이 가능한데 그냥 해라.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질 않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 정차해 어린이를 하차해주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잠깐은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멀리서 애들을 이쪽으로 건너게. 이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허용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761곳 가운데 승하차 허용 구간으로 정해진 곳은 2.8%인 22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등하교의 편의를 위해서 특정 시간대 구역을 정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정차를 허용하는 승하차 허용 구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이 심하자 춘천시도 적극적인 단속 대신 계도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계도 기간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지만 지켜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양양 도문리, 지금의 속초 대포항 인근에서도 큰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속초시가 대포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당시 독립선언서를 지역에 가지고 왔던 이석범 선생의 후손들이 속초시를 찾아 선조들의 훈장증 등을 제공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19년 4월 당시 양양군 도문리, 지금의 속초 대포항 인근에서도 큰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림 이석범 선생이 고종의 국장에 참석했다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동생 이국범, 아들 이능렬을 통해 지역에 알렸고 인근의 강현 면민들과 함께 많은 군중들이 양양읍 방향으로 향하며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속초시는 이 대포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8월 13일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당시 일제 순사 주재소터에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후손분들의 그 자료를 받아갖고 전시를 해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속초의 만세운동을 알리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아는 그런 전시관이 되고자. 이석범 선생의 후손들이 속초시의 초대로 지역을 방문해 당시 대포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훈장증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셔서 이분들을 좀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흔적들 후배 또 후세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어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을 찾아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후손들은 선조들의 기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멀리 미국에서 찾아온 후손은 대포 만세운동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로 길이길이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들의 뜻만큼 제가 살아왔나 하는 걸 제 일생도 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교육 자료를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지난 8월 개관한 기념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현재까지 250여 명만이 관람했을 정도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이석범 선생의 후손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정리해 11월 중순부터 기념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월과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폐광지역 시장 군수들이 진폐제 해자들의 정밀검진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영월군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11년째 동결된 진폐제 해자 정밀검진 진단수당을 현실화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 활성화 방안,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삼척시에 있는 삼척도호부 관아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삼척지역 통치 중심지인 삼척도호부 관아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삼척이 1393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1413년 삼척도호부로 지명이 변경된 뒤 관아가 있던 터로 현재 대부분 건물은 없어지고 50천과 함께 죽서로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17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68명 등 산불 방지 인력을 투입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차단 방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관할 7개 국유林관리소와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 사각 지역에 대한 공중 감시와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내년 유치원 원화 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357개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를 통해 원화를 모집하고 학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희망하는 유치원 3곳을 지원한 뒤 추첨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우선 모집 접수,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반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객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영화제 상영이 내일 모두 끝나는 가운데
상영관별로 프로그램 이벤트, 관객과의 대화, 스페셜 토크 등이 11회 마련됩니다. 강릉 대도호부관화 관악극장에서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강릉 빅피처 스페셜 콘서트가 열려 이마리오 감독의 컬러 오브 브라스 주인공인 강릉 그린 실버 악단 공연과 영화 상영, 대담이 이어집니다. 제3회 강릉 국제영화제 폐막식은 31일 오후 7시 CGV 강릉에서 열립니다. 동해시가 코로나 이후를 겨냥해 조성한 관광시설이 다음 달 잇따라 개방됩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쯤 무릉계곡의 새로운 명소로 국내 최대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복합체험관광단지 무릉별유천지를 개장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무릉별유천지는 친환경 보건 사업을 통한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스카이 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등의 체험시설, 무궤도 열차 등이 조성됐습니다. 2019년 산불로 소실됐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다음 달 24일쯤 준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랜드가 동계 스키 시즌을 앞두고 인턴과 계절직 근로자 200명을 채용합니다. 강원랜드는 스키장 운영을 도울 체험형 인턴 34명과 하이원 리조트 시설 관리 등을 맡을 계절직 근로자 116명을 모집합니다. 채용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강원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면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릉 도심의 한 빌딩에서 외부 요인으로 추정되는 충격에 강화유리 외벽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강릉시 이밤동의 한 빌딩 1층에 높이 2m, 길이 2.5m 유리 외벽이 쇠구슬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파손됐다는 건물 주인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외벽 유리가 파손된 빌딩은 목욕탕 사업장으로 사용됐지만 현재 영업이 중단돼 증거로 활용할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재난대피시설에 노후된 경보시설을 정비합니다. 동해시는 올해 모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진항과 노봉해수욕장 등 3곳의 낡은 경보시설을 교체했고 하반기에는 천곡 가세마을, 부곡 펌프장 2곳을 추가로 교체합니다.